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들로 구성된 영상. 이번에는 요양보호와 생활지원편 중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신체활동 지원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간단한 설명만 합니다.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3초 정도 드리고 바로 정답과 교재의 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1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가 음식을 섭취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1. 부종 2. 탈수 3. 청색증 4. 배뇨곤란 5. 경련.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 도움을 제공할 때는 사례와 또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하죠. 35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번. 식탁에서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는 1. 음식을 먹을 때 머리를 똑바로 세운다. 2.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3.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4.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5. 휠체어를 이용할 때 식탁에 가까이 붙지 않도록 한다. 똑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 주어야 하죠. 이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정답입니다. 팔꿈치는 의자의 팔 받침대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고요. 발바닥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식탁 가까이에 붙여야 하죠. 정답 2번이고요. 356쪽에 있습니다. 3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안전하게 앉히는 방법은 1.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4. 식탁의 높이를 대상자의 가슴 높이와 같게 한다. 5.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게 한다. 금방 풀어본 문제였죠. 바퀴 달린 의자 안 되고요. 앞부분에 걸터 앉는 것 아니고 깊숙이 앉게 하고요. 팔걸이는 있는 의자에 앉혀드립니다. 그리고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가슴 높이가 아니라 배꼽 높이여야 하고요.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 위에 팔꿈치 올리게 한다. 정답입니다. 정답 5번이고요. 357쪽에 있습니다. 4번.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를 할 때 돕는 방법은 1. 숟가락 가득 음식을 떠서 먹여준다. 2. 건강한 쪽 입안을 살펴 남아있는 음식물을 확인한다. 3. 마비된 쪽을 쿠션으로 지지하여 준다. 4. 식사 후 마비된 쪽으로 눕혀준다. 5. 음식물이 입가에 흐르는 경우 식사가 끝난 후에 닦아준다.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이네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이죠. 1. 숟가락 가득 아니죠.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떠서 먹여줍니다. 2. 건강한 쪽 입안을 살피는 것 아니죠. 마비된 쪽 입안을 살펴서 남아있는 음식물 확인하고요. 3. 마비된 쪽을 쿠션으로 지지하여 준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4. 식사 후 마비된 쪽으로 눕혀주는 것 아니죠.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5. 음식물이 입가에 흐르는 경우에 식사가 끝난 후 닦아주는 것 아니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닦아드립니다. 357쪽에 있고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왼쪽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2. 오른쪽의 베개나 쿠션을 지지해 준다. 3. 왼쪽 입술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입안 오른쪽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조금 전에도 풀어본 문제와 비슷한데요. 정답은 4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35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6번.
대상자가 입맛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할 때 식욕을 돋우기 위한 방법은 1. 한 가지 음식만 제공한다. 2.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서 제공한다. 3. 미지근한 음식을 제공한다. 4. 먹고 싶어 할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다. 5. 밥을 국에 말아서 제공한다.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고 하면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서 제공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59쪽에 있습니다. 7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사례 예방을 위한 방법은 1.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조금씩 준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 분말로 된 음식을 제공한다. 4.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적신 후 먹인다. 5.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삼킴장애, 즉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 발생 위험이 아주 높은데요. 똑바로 누운 자세 안 되죠. 신맛 강한 음식 역시 안 되고요. 사례 대상자에게는 분말로 된 음식 제공 안 됩니다.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적신 후 먹이는 것 좋습니다. 정답이고요.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대화를 하면 사례 위험이 더욱 높아지죠. 정답 4번이고요. 361쪽에 있습니다. 8번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진한 농도의 영양액은 빠르게 주입한다. 2. 무의식적으로 비위관을 빼려고 할 때 손을 묶어준다. 3.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4. 비위관이 새는 경우 즉시 갈아 끼운다. 5. 가능한 않도록 하고 거동이 어려운 경우 오른쪽으로 눕힌다. 경관영양은 주입 속도가 빠르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입하지 않고요. 무의식적으로 비위관을 빼려고 할 때는 묶는 것이 아니라 반창고로 빠지지 않게 잘 고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3번 구토 증상이 있으면 비위관을 잠근 후에 보고를 해야 하죠. 4. 비위관이 새는 경우 즉시 갈아 끼우는 것은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비위관이 샌다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요. 5. 가능한 않도록 하고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 오른쪽으로 눕히는 것 정답입니다. 365쪽에 있습니다. 9번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가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비위관이 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위관을 잠그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비위관이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4. 비위관을 즉시 제거한다. 5. 영양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구토나 청색증이 일어나면 잠그고 난 뒤에 바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죠. 정답 2번이고요. 36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0번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을 거부하면 우유에 섞어서 먹인다. 2. 가루약을 숟가락에 담아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3. 여러 종류의 가루약은 먹기 쉽도록 한꺼번에 섞어서 복용한다. 4. 입안에 물을 머금고 가루약을 넣어 함께 마신다. 5. 하루 분량의 약은 섞어서 나누어 복용한다. 가루약의 복용 방법은 숟가락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양이 적을 경우에는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면 되죠. 정답 2번이고요. 368쪽에 있습니다. 11번 대상자가 경구약을 복용할 때 돕는 방법은 1. 가루약을 복용할 때는 물을 적게 제공한다. 2. 의식이 없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한다. 3. 알약이 많을 경우는 2, 3회 나누어서 투약한다. 4. 알약은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서 투약한다. 5. 용량이 많은 물약은 빨대를 이용하여 투약한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물을 적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제공해서 약이 잘 삼켜지게 하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경구약 복용 안 하죠. 3. 알약이 많을 경우에는 2, 3회 나누어서 투약하는 것 정답입니다. 4. 알약은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드시면 안 되겠죠? 삼키기 쉽도록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요. 5. 용량이 많은 물약은 빨대 이용이 아니라 계량컵으로 처방된 만큼의 양만 투약을 하셔야 합니다. 368쪽에 있고요. 정답 3번입니다. 12번 대상자에게 경구약 투약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캡슐은 분리해서 가루로 만들어 투약한다. 2. 계량컵에 많이 따른 물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3. 개수가 많은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투약한다. 4. 손을 떠는 파킨슨 환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5. 물약은 먹기 전에 흔들지 않고 입에 대고 먹인다. 정답 4번인데요.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36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3번 안연고를 올바르게 투여하는 방법은 1. 물수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2. 위 눈꺼풀 안쪽에 2cm 정도 짜 넣는다. 3. 눈꺼풀 밑에 나온 연고는 밀어 넣는다. 4. 안연고를 넣은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5.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거즈에 닦아서 버린다. 정답 5번인데요. 처음 나온 연고는 외부 공기에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립니다. 371쪽에 있고요. 정답 5번입니다. 14번 안연고를 투여할 때 넣는 위치 가와 넣는 방법 나가 옳은 것은 1. 가 동공 위, 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 가 상부 결막낭 위, 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 가 상부 결막낭 위, 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4. 가 하부 결막낭 위, 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5. 가 하부 결막낭 위, 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연고는 하부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371쪽에 있습니다. 15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당겨 점적한다. 2. 약을 차갑게 해서 점적한다. 3. 점적 후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귓바퀴를 문질러 준다. 4. 약을 점적한 귀가 아래쪽으로 오도록 눕게 한다. 5. 점적 후 약병 입구를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1.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당겨서 점적하는 거 정답이죠. 2. 약은 차갑게 해서 점적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궈서 점적을 합니다. 3. 점적 후에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귓바퀴를 문질러 주는 것이 아니라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4. 약을 점적한 귀가 아래쪽 아니죠? 위쪽으로 오도록 눕게 하고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합니다. 5. 점적 후에 약병 입구를 손으로 닦으면 안 되겠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은 후에 뚜껑을 덮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372쪽에 있습니다. 16번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귓바퀴는 후상방이죠. 나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72쪽에 있습니다. 17번 정맥주사 주입 중에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부위를 마사지한다.
2. 주사 부위 위에 냉찜질을 한다. 3.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한다. 5. 심장보다 낮게 하여 역류하게 한다.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라고 할 때는 수액 조절기를 잠그고 즉시 보고를 해야겠죠? 정답 3번이고요. 372쪽에 있습니다. 18번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2.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이동할 때 건강한 쪽에 서서 돕는다. 4.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편마비 대상자라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도와줍니다. 정답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374쪽에 있습니다. 19번 요양원에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대변의 특이사항을 보고한다. 2. 대상자를 확인하고 돕는 절차를 설명한다. 3. 대상자의 둔부를 들어 올린 후 간이 변기를 대어준다. 4. 침대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5.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침상 배설을 도울 때는 가장 먼저 대상자를 확인하고 난 뒤에 스크린을 치고요. 돕는 절차 설명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80쪽에 있습니다. 20번 대상자가 간이 변기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따뜻한 물로 변기를 데워 놓는다. 2. 괄약근 주변 근육에 힘을 빼게 한다. 3. 찬물을 항문에 끼 얻는다. 4.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5. 배설하지 못하면 끝날 때까지 간이 변기를 데워 놓는다. 1. 따뜻한 물로 변기 데워 넣는 것 정답이죠. 2. 괄약근 주변 근육에 힘을 빼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를 올려드립니다. 찬물 항문에 끼워 넣는 것 아니죠.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어서 자극을 줍니다.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 아닙니다. 무릎 덮개를 먼저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야 하고요. 배설하지 못하면 끝날 때까지 간이 변기를 데워 놓으면 허리와 둔부 관절 부위 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줍니다. 정답 1번이고요. 380쪽에 있습니다. 21번 대상자가 침상에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로 편하게 배변하도록 돕는 방법은 1. 하체를 높인다. 2. 수평으로 눕힌다. 3. 왼쪽 옆으로 눕힌다. 4. 오른쪽 옆으로 눕힌다. 5. 침대에 머리를 올려준다. 정답 5번 당연하죠. 침대에 머리를 올려줍니다. 38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2번 대상자가 배변을 힘들어할 때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1. 골 근육 운동을 시킨다. 2. 누워서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3. 괄약근 주변 근육에 힘을 빼게 한다. 4. 미온수로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자극을 준다. 5. 회음부와 둔부를 찬 물수건으로 닦아준다. 정답 4번 미온수로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자극을 주는데요. 이것은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배변을 쉽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382쪽에 있습니다. 2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변기통 안에 물을 채운다. 2. 변기는 하루에 한 번씩 비운다. 3. 침대와 변기 높이가 같도록 조절한다. 4. 변기는 불편한 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5.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변기를 차갑게 한다.
1. 변기통 안에 물 채우는 것 아니죠? 물을 채우면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화장지를 채워두고요. 2. 변기는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사용하고 나면 매번 깨끗하게 씻습니다. 3. 침대와 변기 높이가 같도록 조절. 정답이죠? 4. 변기는 불편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놓습니다. 5.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변기를 차갑게 아니죠? 따뜻하게 데워둡니다. 정답 3번이고요. 383쪽에 있습니다. 24번. 대상자가 이동 변기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안한 배설을 위해 변기를 차갑게 해둔다. 2. 변기 높이는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조절한다. 3. 용변을 제대로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크린을 열어놓는다. 4. 이동 변기를 마비된 쪽으로 90도 각도로 놓는다. 5. 배설하는 동안에 하반신을 벗겨 놓는다. 이동 변기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푼 문제들이 모두 나온 것 같네요. 정답은 2번. 변기 높이는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조절을 합니다. 38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5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피부 발적이 발생하기 때문. 2.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 3. 기저귀 비용의 증가 때문. 4.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 5. 기저귀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 정답 5번이죠.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면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존하게 됩니다. 38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6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할 때만 기저귀를 교환한다. 2.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까지 피부 발진을 확인한다. 3. 한번 기저귀를 채우면 계속 채운다. 4. 처음 변실금이 나타나면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교체한다. 1. 대상자가 원할 때만 기저귀 교환 아니죠?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빨리 갈아줍니다. 2.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까지 피부 발진 확인 정답이죠? 3. 한번 기저귀를 채우면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도움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동 변기 사용을 시도해 봅니다. 4. 처음 변실금이 나타났더라도 바로 기저귀 채우지 않죠? 5.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교체가 아니라 교체하고 난 뒤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줍니다. 정답 2번이고요. 385쪽에 있습니다. 27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는 8시간마다 교환한다. 2. 기저귀 안에 속 기저귀를 대준다. 3. 기저귀가 젖었어도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넣는다. 5.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어준다. 1. 8시간마다 교환 아니죠. 일상적인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교체를 해야 하고요. 2.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 데워주는 것 안 되고 정해진 시간 교환 아닙니다. 자주 살펴보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야 하고요. 4.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넣는다. 정답이죠. 5.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 후에 면덮개 덮는 것 아니죠? 면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립니다. 정답 4번이고요. 385쪽에 있습니다. 28번.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사용할 때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 체위를 자주 변경한다. 2. 연결관 주변을 자주 닦아준다. 3. 소변줄을 자주 눌러준다. 4.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유지한다. 5.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정답 4번이죠.
방광보다 낮게 유지합니다. 체위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욕창 예방과 관련이 있죠. 387쪽에 있습니다. 29번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하여 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2. 아랫배를 마사지해준다. 3.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유치 도뇨관이 잠겼거나 꺾였는지 확인한다. 5. 따뜻한 물 주머니를 복부에 대준다. 정답 4번이죠. 잠겼거나 꺾였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387쪽에 있습니다. 30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았을 때 돕는 방법은 1. 복부 둘레를 자로 잰다. 2. 하복부를 눌러준다. 3. 유치 도뇨관을 안으로 밀어 넣어준다. 4. 유치 도뇨관을 새로 바꾸어 교체한다. 5. 연결관이 눌렸는지 확인한 뒤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조금 전에도 풀어본 문제죠. 정답 5번 연결관이 눌렸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눌렸다면 펴주면 되고요. 눌리지 않았는데 소변이 고이지 않았다면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정답 5번이고요. 387쪽에 있습니다. 31번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 도뇨관을 빼준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휴지로 닦는다. 4. 소변이 가득 차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5. 소변이 밖으로 새면 도뇨관을 안으로 밀어넣는다. 1.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 권장 정답이겠네요. 2.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빼주는 것 안 되죠? 이것은 간호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통증이 있다면 연결관이 눌렸는지 확인을 합니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휴지로 닦는 것 아니죠? 알코올, 솜으로 닦고요. 4. 소변이 가득 차면 소변 주머니를 비워줘야 되죠. 교체 안 됩니다. 그리고 2~3시간마다 확인을 하고 가득 차기 전에 소변 주머니를 비워줍니다. 5. 소변이 밖으로 새면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죠. 정답 1번이고요. 388쪽에 있습니다. 32번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이동할 때 소변 주머니에 알맞은 높이는 1. 가슴 높이와 같게 한다. 2. 허리 높이와 같게 한다. 3. 심장보다 높게 한다. 4. 아랫배보다 낮게 한다. 5. 높이에 상관없다. 소변 주머니는 반드시 방광, 즉 아랫배보다 낮게 들고 이동을 해야겠죠? 정답 4번이고요. 387쪽에 있습니다. 33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1.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 후 닦는다. 2. 마른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3. 목젖 안까지 깊숙이 넣어 닦는다. 4.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5. 금식하는 대상자는 일주일에 한 번 닦는다. 1. 똑바로 누운 자세 아니죠. 상반신을 높이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요. 2. 마른 스펀지 브러쉬 아니죠.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습니다. 3. 목젖 안까지 깊숙이 넣어서 닦으면 구토나 질식이 일어날 수 있고요. 4.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습니다. 정답이고요. 5. 금식하는 대상자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닦아줍니다. 정답 4번이고요. 396쪽에 있습니다. 34번
와상 상태인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칫솔모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짜서 올린다. 2.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칫솔질을 한다. 3.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칫솔질을 한다. 4. 칫솔모를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5. 칫솔질 후에는 찬물로 2, 3회 나누어서 헹군다. 1. 칫솔모 위에 치약 두툼하게 짜는 것 아니죠.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서 짭니다. 2.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요. 3.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정답입니다. 4. 칫솔모를 90도 각도가 아니고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고요. 5. 칫솔질 후에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2, 3회 나누어서 헹궈 드립니다. 정답 3번이고요. 397쪽에 있습니다. 35번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표백제에 의치를 담가서 소독한다. 2. 뜨거운 물에 의치를 헹군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고 다시 끼워준다. 4.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어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5.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분리해서 보관한다. 1. 표백제 사용은 의치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2. 뜨거운 물 역시 변형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굽니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고 다시 끼워주는 것이 아니죠.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따로 보관을 합니다. 4.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어서 뚜껑을 닫고 보관. 정답이죠. 5.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401쪽에 있습니다. 36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2.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3. 침대볼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둔부 밑까지 깐다. 4. 머리와 두피를 손톱 끝으로 마사지한다. 5.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쪽 귀만 솜으로 막는다. 정답 1번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공복과 식후를 피해서 감겨 드립니다. 정답 1번이고요. 402쪽에 있습니다. 37번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를 돕는 방법은 1. 머리를 침대 중앙에 오도록 한다. 2.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3.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머리를 헹군다. 4.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며 헹군다. 5.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1. 머리를 침대 중앙이 아니라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하고요. 2. 손톱으로 두피 아니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 하고요. 린스를 한 후에는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머리를 헹궈 드리고요. 4.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며 헹군다. 정답이네요. 5. 방수포는 머리 밑에서 어깨까지 깔아줍니다. 정답 4번이고요. 404쪽에 있습니다. 38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면 둥글게 잘라준다. 2. 보습 기능이 없는 비누를 사용한다. 3.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닦아준다. 4. 따뜻한 물에 발을 10에서 15분 정도 담근 후 발톱을 자른다. 5. 손톱과 발톱에 염증이 있을 때는 식초에 담가준다. 1.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죠. 2.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해야 하고요. 3.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닦아주는 것 아닙니다. 비누로 깨끗이 씻어 드려야 하고요. 4. 따뜻한 물에 발을 10에서 15분 정도 담근 후에 발톱을 잘라줍니다. 정답이네요.
5. 손톱과 발톱에 염증이 있다면 역시 관리 책임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407쪽에 있습니다. 39번 대상자의 손톱 가와 발톱 나를 깎아줄 때 올바른 모양은? 정답 1번이죠. 손톱은 둥글게 그리고 발톱은 일자로 깎아줍니다. 정답 1번이고요. 407쪽에 있습니다. 40번 여성 회원부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닦아주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질, 항문, 요도 2. 질, 요도, 항문 3. 요도, 질, 항문 4. 항문, 요도, 질 5. 항문, 질, 요도 회원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아드려야 하죠. 정답 3번 요도, 질, 항문의 순입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41번 대상자의 세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깨끗한 눈을 먼저 닦고 눈곱 낀 눈을 닦는다. 2. 눈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 세수는 침상에 누워서 한다. 4. 비염이 있을 때는 코털이 나와 있어도 깎지 않는다. 5. 웨이도 깊숙이 면봉을 넣어 귀지를 제거한다. 1. 깨끗한 눈을 먼저 닦고 눈곱 낀 눈 닦는다. 정답이죠.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드리고요. 세수는 침상에 누워서 하는 것 아니죠.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혀서 합니다. 4. 비염이 있어도 코털이 나와 있으면 깎아드려야 하고요. 5. 웨이도 깊숙이 면봉 넣으시면 큰일 나죠. 귀지 제거는 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정답 1번이고요. 4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42번 혼자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눈을 닦아준다. 2. 원한다면 거울을 보여준다. 3.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 코, 눈, 뺨, 귀, 목 순서로 닦는다. 5. 목 주위와 귀의 뒷면은 닦지 않는다. 정답 2번 원한다면 거울을 보여드려야겠죠. 410쪽에 있습니다. 43번 스스로 면도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전기 면도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면도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3. 주름진 피부는 면도하지 않는다. 4.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준다. 5.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1. 전기 면도기가 더 안전하죠? 2. 면도기를 공동으로 사용 아닙니다. 위생상 공동 사용을 하지 않고요. 3. 주름진 피부는 아랫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면도를 해드리고요. 4.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 덮어주는 것 좋습니다. 정답이겠네요. 5.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가 아니라 45도 각도로 유지해서 깎아드립니다. 정답 4번이고요. 411쪽에 있습니다. 44번 노인의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2. 지성용 피부를 사용한다. 3. 매일 통목욕을 실시한다. 4. 목욕 후 보습제를 발라준다. 5. 방안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한다. 노인의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은 오일이나 로션 등의 보습제를 사용하고요. 또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정답 4번 목욕 후에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20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45번 대상자가 침상 목욕을 할 때 얼굴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귀, 코, 눈, 입 2. 입, 눈, 코, 귀 3. 눈, 코, 입, 귀 4. 눈, 입, 코, 귀 5. 코, 눈, 귀, 입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는 첫 번째 눈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코로 넘어가고요. 뺨, 입 주위, 또 이마, 귀, 목의 순서대로 닦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눈, 코, 입, 귀입니다. 4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4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5.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단추 없는 상의를 입힐 때는 마비된 팔, 그 다음에 머리, 건강한 팔 순서이죠.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 팔, 그리고 머리, 오른쪽 팔. 정답 1번입니다. 427쪽에 있습니다. 4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오른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왼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1. 가, 나, 다. 2. 가, 다, 나. 3. 나, 가, 다. 4. 다, 가, 나. 5. 다, 나, 가. 조금 전과 같은 문제가 다른 형식으로 나왔는데요. 티셔츠, 즉 단추 없는 상의이죠. 이럴 때는 마비된 쪽 그리고 머리 건강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 팔을 먼저 소매에 넣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넣습니다. 가, 다, 마지막 나겠죠. 정답 2번이고요. 427쪽에 있습니다. 4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을 때 옷을 입히는 순서는 1. 왼쪽 팔 수액병 오른쪽 팔 2.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병 3. 오른쪽 팔 수액병 왼쪽 팔 4.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병 5. 수액병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옷을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히죠. 오른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 팔 그리고 수액병 왼쪽 팔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32쪽에 있습니다. 4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티셔츠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2.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3.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4.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5.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티셔츠의 경우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혔다면 입마 그리고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 드립니다. 왼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인 오른쪽 먼저 벗기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불편한 왼쪽 팔을 벗겨 드립니다. 정답 4번이고요. 427쪽에 있습니다. 50번 휠체어에 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대상자와 거리를 두고 들어 올린다. 2.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3.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서 들어 올린다. 4.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5. 배에 힘을 빼고 척추를 구부려서 들어 올린다. 신체 손상 예방하는 문제이네요. 대상자와 거리 두면 안 되겠죠? 최대한 가까이 가셔야 하고요. 2. 허리 사용 안 됩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리고요. 3. 두 발을 모으면 안 되겠죠? 두 발을 벌리고 지지면을 넓혀서 들어 올려야지만 신체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4.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5. 배에 힘을 빼고가 아니라 힘을 주고
척추 구부리는 것 아니죠.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 올립니다. 정답 4번이고요. 436쪽에 있습니다. 51번 물건을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은 1.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2. 지지면을 좁히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3.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4. 큰 근육을 사용하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5. 소 근육을 사용하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우선 지지면 넓혀야 되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낮춥니다. 큰 근육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 낮춥니다. 정답 3번이고요. 436쪽에 있습니다. 52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1. 시트를 위에서 끌어당겨 올린다. 2.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올린다. 3. 한 사람은 목과 어깨를 잡고 한 사람은 엉덩이와 다리를 잡고 동시에 올린다. 4. 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고 한 사람은 위에서 잡아당긴다. 5. 두 사람이 허리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올린다. 바로 정답 나오죠? 2번인데요.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올립니다. 정답 2번이고요. 437쪽에 있습니다.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 요양보호사는 이동하려는 왼쪽에 선다. 2. 상반신은 목과 어깨를 받쳐서 이동시킨다. 3.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다. 4.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 5. 상의와 하의를 잡고 동시에 끌어당긴다. 왼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네요. 요양보호사는 이동하려는 오른쪽에 섭니다. 2. 상반신은 목과 어깨를 받쳐서 아니죠. 목에서 겨드랑이와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서 이동해야 하고요. 3.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포개어 놓습니다. 4.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 정답이죠. 5. 상의와 하의를 잡고 동시에 끌어당기면 안 되겠죠. 상반신과 하반신을 따로 나누어서 이동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438쪽에 있습니다. 54번 침대에서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나.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라.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다. 마.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준다. 1. 가, 나, 다, 라, 마. 2. 가, 나, 라, 다, 마. 3. 가, 다, 나, 라, 마. 4. 나, 가, 라, 다, 마. 5. 나, 가, 다, 라, 마. 이제 이동 순서에 대한 규칙들을 알고 계시죠? 이 규칙들만 알면 이동 순서는 거의 다 맞히실 수가 있는데요.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는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겠죠? 그 다음에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습니다. 그런 뒤에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고요.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마지막으로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아래쪽 어깨를 살짝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나, 가, 라, 다, 마입니다. 438쪽에 있습니다. 55번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호흡 곤란이 나타날 때 도움을 주는 체위 자세는 1. 앙와이 2. 복위
3. 측위 4. 반좌위 5. 설흉위 호흡곤란 즉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는 반자위 천정을 보면서 누운 상태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442쪽에 있습니다. 56번 등에 상처가 있는 대상자가 엎드린 자세를 취할 때 대상자의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는 이유는 1. 허리 앞 굽음을 감소하기 위해 2.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기 위해 3. 무릎 관절의 구축을 위해 4. 고관절의 구축을 위해 5.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엎드린 자세일 때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는 이유는 5번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답 5번이고요. 443쪽에 있습니다. 57번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발 받침대를 올린다. 1. 가, 나, 다, 라 2. 나, 가, 라, 다 3. 다, 가, 나, 라 4. 가, 다, 나, 라 5. 가, 라, 다, 나 휠체어를 접을 때는 잔발, 시팔이죠. 그래서 찾아보면 잠금장치 1번이고요. 발, 받침대 2번입니다. 그리고 시트 3번, 팔걸이 4번이네요. 찾아보면 5번 가, 라, 다, 나입니다. 정답 5번이고요. 449쪽에 있습니다. 5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휠체어 이동 방법은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1. 문턱 오르기 2. 문턱 내려오기 3. 언덕 오르기 4. 언덕 내려오기 5. 울퉁불퉁한 길 가기 이 문제는 마지막에 오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기 찾아보시면 더 쉽겠죠? 문턱이나 언덕 오르기인데요. 앞바퀴를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턱이 있을 때입니다. 정답 1번 문턱 오르기이고요. 450쪽에 있습니다. 59번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4. 브레이크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5.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울퉁불퉁한 길에는 충격이 강하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정답 5번이고요. 450쪽에 있습니다. 6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 놓는 위치는 정답 2번이죠.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는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놓는데 45도 각도로 놓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453쪽에 있습니다. 6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는다. 나. 오른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든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동 순서 규칙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장비 세팅입니다.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 잠그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휠체어로 옮기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게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다만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바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건강한 손인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휠체어에 앉도록 합니다. 정답 4번 라, 가, 다, 나입니다. 451쪽에 있습니다. 62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좌석에 앉히는 순서는 1. 상체와 엉덩이, 다리 두 쪽 같이 2. 엉덩이와 상체, 한쪽 다리 먼저 3. 마비된 양쪽 다리, 엉덩이와 상체 4. 건강한 다리, 엉덩이, 불편한 다리 5.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엉덩이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길 때는 휠체어를 자동차에 평행하게 놓은 뒤에 먼저 상체와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한쪽씩 올려드리면 되겠죠. 정답 2번이고요. 457쪽에 있습니다. 63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용할 때 발꿈치를 굽히는 각도 가와 보행기 높이 나는 1. 가 약 30도 나 허리 2. 가 약 30도 나 둔부 3. 가 약 90도 나 가슴 4. 가 약 90도 나 허리 5. 가 약 90도 나 둔부 보행기는 대상자의 발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둔부 높이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약 30도 둔부입니다. 467쪽에 있습니다. 64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보행 순서는 1.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와 함께 왼쪽 다리 5. 보행기와 왼쪽 다리와 함께 오른쪽 다리 보행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보행기가 불편한 다리를 대신하는 거죠.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 같이 움직이고 이어서 건강한 다리를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와 함께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움직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467쪽에 있습니다. 6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거나 버스에 승차할 때 보행 순서는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지팡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먼저 나오고요.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다리인 왼쪽 다리가 먼저 나가고요. 이어서 오른쪽 다리가 나가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464쪽에 있습니다. 66번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가거나 경사로를 내려갈 때 보행 순서는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이번에는 반대죠. 지팡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계단이나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요. 이번에는 마비된 쪽 다리가 먼저 나가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다리가 나가면 됩니다. 지팡이 역시 똑같고요.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마비된 다리, 왼쪽 다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한 오른쪽 다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466쪽에 있습니다. 67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 이동욕조 2. 수동 휠체어 3. 배회 감지기 4. 수동 침대 5. 안전손잡이 구입 품목이라고 하네요. 이동욕조라든가 수동 휠체어 또 배회 감지기 수동 침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대여용품이고요. 안전손잡이는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답 5번 안전손잡이이고요. 471쪽에 있습니다. 68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 지팡이 2. 간이병기 3. 목욕의자 4. 성인용 보행기 5. 수동침대 이번에는 대여 품목이네요. 덩치 큰 수동침대가 정답이죠. 지팡이라든가 간이병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는 구입 품목입니다. 정답 5번이고요. 471쪽에 있습니다. 이상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세 번째 영상은 요양보호와 생활지원에서 신체활동 지원만을 따로 모아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콕콕이었습니다.